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김 씨 부부.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고 결혼 과정은 순탄했습니다. 하지만 양가의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최근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. 경제적으로 넉넉한 김 씨의 친정에 비해서 시댁은 주식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웃 사촌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정 부모님은 김 씨 모르게 이미 수백만 원의 돈을 사돈인 시아버지께 여러 차례 드렸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시아버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오랜 동안 알고 지낸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면서 선을 긋는 남편의 태도인데요. 김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예.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부터 좀 많은 좀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. 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면 뭐 연애 기간이 상당히 길었겠네요. 아니, 그런 건 아닙니다.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연애를 해온 건 아닌데요. 다만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웃 사촌으로 가족끼리 모두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던 겁니다. 김 씨 부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됐고 부모님들끼리 워낙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. 김 씨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. 끝도 없이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. 야,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바란다, 요구한다. 사돈지간에는 참 되게 어려운 사이인데 말이죠. 이게 참, 아무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. 자, 일단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셨다. 그러면 뭐 동네 다 이웃 사촌이었던 거잖아요. 네, 옛날부터. 김 씨의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.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정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동네 장사였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벌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. 식당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시부모님은 이웃들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고 김 씨의 친정 부모도 시부모와 오랜 이웃 사촌 지간이라고 합니다. 자, 김 씨의 친정, 부인의 친정, 시댁보다는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나았다고요? 네네, 그러니까 김 씨의 아버지죠. 김 씨의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답니다. 그래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도 넉넉했고 또 김 씨의 할아버지.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김 씨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만 내려갔겠죠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넉넉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월세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남자 쪽 집안과 여자 쪽 집안의 어떤 경제력 차이가 있었다면은 애초 결혼할 때부터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렇진 않았어요. 일단은 결혼할 당시에는 부모님들 도움 받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아까 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할 당시만 해도 많은 돈은 벌지 못해도 일단 중국집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갈등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한번 망합니다. 이게 또 문제죠.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시부모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살던 집 처분해서 월세로 옮기고 시어머니 혼자 저거 중국집 하니까 또 옛날처럼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결혼 이후에 이런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. 결혼 이후에 그놈의 주식 투자 때문에. 자, 소장님, 그런데 말이죠. 지금부터 네.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네. 경제적으로 그 주식 투자 망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댁에서 좀 이걸 좀 융통해달라.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 김 씨의 생일이라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와라, 얘들아 와라. 그래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이 취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일장 이제 자기 신세한탄을 시작하신 거예요. 술 취하면 원래 그 사람을 좀 안 재우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.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면은
니네 시댁, 니네 저기 엄마 아빠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먹을 텐데, 드실 텐데, 우리 네 아픈 시어머니는 소고기 한 번 못 먹고 있다.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집에도 좀 소고기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라. 라고 얘기를 하고,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는 외투 살 돈도 없다.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외투 좀 사다가 좀 보내라고 해라. 그러고 니네 아버지 며칠 전에 등산 가시는 거 보니까 좋은 등산화 신었더라. 그거 똑같은 걸로 나도 좀 하나 사다가 보내달라고 해라. 그러고 니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사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가 좀 가서 친정에서 돈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근데 좀 선을 많이 넘으신 얘기들이 있죠. 근데 이제 술이 취한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가 좀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 정도만 들어도 저도 솔직히 이 얘기를 좀 사전에 좀 보고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? 아무리 그냥 사돈 며느리 앞에다 놓고 하는 소리라도 뭐 취중에 하는 소리라도 이 시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 관련 사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건 약과야 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자, 김 기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죠. 네, 그 김 씨의 친정 아버지가 차를 바꾼다는 얘기를 듣고는 시아버지가 그럼 기존의 친정 아버지가 타던 차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평생 내 집 살다가 월세 살려니까 매달 월세 내기가 너무 빠듯하다면서 친정 부모님 갖고 계시는 건물에 남는 방 하나 있으면 들어가 살 수 없냐면서 가족끼리 남는 방 하나 주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니? 라면서 친정 건물에 무상으로 새들어 살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 부인 김 씨의 친정 부모님이 그 사돈한테 이미 도움을 줬었다면서요. 뭐 이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 관계 자체가 그 사돈 댁하고 그다음에 이 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옛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돈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대놓고 그냥 뭐 사위한테 이야기하면 사위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 시어머니 아프다 그랬잖아요. 아픈데 그 치료비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검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식당 문이 닫으면 그 시어머니가 일을 못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많은 고생했으니까 이 장인이 불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이렇게 극진히 이야기를 했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을 두세 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그 며느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며느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. 예, 백 변호사님. 네. 야, 이미 한번 도움을 받아놓고 야, 이거 묻고 더블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더블로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움을 주네.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며느리 시켜서 해야지. 자기 딸이 뭐 부탁을 하면 더 잘해주겠지. 이런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. 어차피 뭐 도움 받는 거 자기가 안 하고 이제 며느리 시키기로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걸 바라볼 또 시어머니가 있을 거고 또 남편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습니다. 모르는 척. 뭐 껴서 뭐 좀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. 근데 이제 문제는 시아버지 태도인데요. 시아버지는 이거 돈 죽을 때 가져갈 거냐. 그거 뭐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.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마라. 이러면서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. 자, 여기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될 건 결국 남편이다, 소장님. 네. 남편의 역할이.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이제 막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. 워낙에 그 어른들은 오랫동안 이웃사촌이었다.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오랜 친구였는데 그걸 내가 중간에서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입장도 아니다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
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이다. 그 선을 딱 걷는데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해서 며느리를 이제 그 끌어들이신 상태인데다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고 금액도 커지니까 이건 내가 정리할 수 없고 남편이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모른 척 한다면 난 정말 이 결혼 유지할 수가 없다.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이게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는 것 같네요. 벌써 제가 진짜 시작부터. 아니 좀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예. 정말로. 예, 일단 들어볼게요. 예, 어. 딸을 키우는 아빠는 그 딸의 행복이 인생의 전부예요. 그러면 그 딸이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? 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남편의 집에 절을 하는 거예요. 절하기 싫어요. 근데 내 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평소에 친구 관계였지만 그 친구 관계가 180도로 변합니다. 내 딸과 같이 사는 남편의 아버지라고요. 그러면 그 장모 장인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남편이 중간에서 가람마 타줘야지 이게 어른들 일이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자르면 저는 안 된다라는 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이거든요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인기 영합적인 예, 발언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저희가 일단 법적인 것 따져보고요. 그 뒤에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. 자, 친정에 경제적 지원 바라는 시부모. 아이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할까요? 일단 법적으로 아직은 이혼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머지않아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편이 지금처럼 계속 아까 뭐 가르마 저 처음 들어본 말인데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부 관계는 곧 파탄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. 이 파탄의 책임을 지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져야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냥 제가 한번 먼저 운을 띄울게요.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.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다만 염치가 없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. 맞아요. 이게 딱 전형적인 그런 사유입니다. 그냥 정말 돈이 좀 많아서 저기 시댁이 좀 힘들면 조금 그냥 흔쾌히 좀 도와드리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저 차 바꾸는데 그 차는 날 줘야 되지 않겠니?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면 그 다음에 그럼 이 며느리가 어떻게 가겠어요? 아이, 그러니까. 아우 또 화나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소장님 네. 한번 저 부부를 네. 상담해 주신다면. 저는 뭐 이부가 지금 이혼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좀 한 발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노력해야 되시는 분은 이제 시아버지시죠. 일단 아무리 이웃 사촌이었다고 해도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현재는 사돈입니다. 사돈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사돈으로서의 그 입장을 딱 지키셔야지 자꾸 선을 너무 넘으시는 건 저 딸의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. 두 번째 이제 남편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남편이 가르마 정리를 좀 이제 경계선을 잘 해주셔서 시아버지께서 좀 과도하게 며느리 집에 이 처가에 푸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곡하게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아내도 조금 더 아량을 베푸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워낙에 사랑방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, 동네에.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그냥 나 힘들면 힘들어 도와줘. 막 이런 성격이실 가능성도 있거든. 좀 엉엉거리는 지금 경제적 파탄도 생기셨고 부인은 암도 걸리셔서 예, 저는 이제 인기가 너무 없어지나요? 그래서 이 아내도 사실은 아버님과 어머님,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파탄내려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만큼 내가 힘들다 그러고 좀 엉엉대는 걸로 조금 마음을 넓게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 아니에요? 나 소장님. 오늘 댓글 폭탄인가요? 소장님 반응 안 좋습니다. 네, 할수 없네요. 소장님 안 좋습니다. 자, 일단 김 기자가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뭐 알아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. 네. 속 하나네요. 아니, 초반에는 뭐 여유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지라는 분들도 있었는데요. 점점 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 그거다라면서 이 구질구질 뻔뻔함의 극치이므로 이 남편도 시아버지랑 똑같고 가르마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친정 재산 다 넘어가기 전에 당장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, 아니 뭐 저희가 일단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당황스럽고 뭐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피식 웃기도 했지만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랑과
그 시아버님의 어떤 진짜 대우각성이 아니면은 정말 저는 왜 저에게는 얘기 기회를 안 아니, 줘요? 아까 아니 다 했잖아. 아까 아니 하셨잖아.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부인은 보물이 아니라 보물섬이에요. 자기 아플 때 챙기는 거는 부인밖에 없다니까. 지금 여기로 부인 마음 상처 주지 마시고 잘 가르마 타십시오. 참 승희 의원님 알겠습니다.